일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이며 녹색사찰 백년사 주지로서 그 환경 지킴이로 널리 알려진 천도 스님을 모시고 생태적 삶을 위한 우리 불자님들의 실천 사항에 대해 아이디어 대방출할 강의를 시작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먼저 푸르니 청정도량 실천 발언문과 실천 청교를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낭독 방법은 이번 환경 캠페인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 준비, 주관하고 있는 문화포교부 국장 설경 스님의 선창으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푸르니 청정도량 실천 발언문. 거룩한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전국 비구니에는 우주 만물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여 생겨나고 멸한다는 부처님의 영기법을 의지하여 무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건강한 생존 환경 푸르니 청정도량 만들기를 발언합니다. 살기 좋은 행성 아름다운 지구별은 생태 환경 악화로 낯선 단어가 되었고 우리의 삶과 환경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용기를 가질 것을 서원합니다. 실천하는 힘과 지혜의 힘을 생존 환경 회복하는 의지처로 삼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생태 환경의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와 소비를 줄이고 불편함을 감내하는 더 큰 용기를 갖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들은 도처에 널려 있고 이제는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환의 시점에서 지혜와 용기를 갖고 미래의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의 터전과 건강한 생명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스승이신 부처님께 서원합니다. 서로 관계되어 어우러진 세상임을 깨달아 모든 생명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환경 문제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고 해결도 바로 나부터임을 깨달아 실천하겠습니다. 오늘의 오염 환경을 만든 삶의 가치 기준을 버리고 바꾸겠습니다. 지구는 더 이상 소비 산물을 정화해낼 수 없습니다. 환경 악화를 이끈 소비 생활의 근간인 욕심을 줄이겠습니다. 물질적 소유욕의 뿌린 탐욕을 줄여 모든 존재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삶의 숭고한 가치가 해탈임을 알아 물질적 소유와 소비에 젖은 생활을 바꾸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삼보에 귀의하여 삼독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갖고 실천하여 푸르니 청정도량 운동이 온만 성취되기를 발언합니다. 푸르니 청정도량 실천 청교 생명환경, 서로 관계되어 이루어진 세상임을 자각하겠습니다. 환경운동, 바로 지금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운동,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큰 변화, 불편함을 감수하겠습니다. 환경운동,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회용 노, 일회용을 거절하는 습관, 비닐 플라스틱을 쓰지 않겠습니다. 빈 그릇 운동, 음식물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환경운동 실천, 인내하고 견디며 실천으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도 스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촌사람이 서울에 오니까 아주 얼떨떨 했는데요. 비구니회관에 들어오자마자 제 환경 명상절이 이렇게 영상으로 스피커로 막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확실하게 좋아져 버렸습니다. 우리 교무국장 스님의 센스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강의가 좀 더 재밌고 희망스럽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녹색사찰 백년사 주지 소임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천도입니다. 마음의 온도가 뜨거워서 천도이죠. 근데 요즘 이제 지구 온도도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랜선으로 들어오신 우리 스님들 화면 켜시고 얼굴 마주보고 저랑 눈 마주치면서 강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님들이 잘하시나 못하시나 제가 봐야 되잖아요. 네, 화면 지금 저한테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게 얼굴 한번 가다듬으시고 화면을 켜주세요. 이제 일단은 기후위기가 무엇인가 알고 계시죠? 기후위기가 뭘까요? 기후변화,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앙에 대한 얘기는 지금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노출된 미디어에서도 거의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후위기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올해 다행히도 가을 태풍도 조용히 지나갔고 올해 진짜 조용하게 지금 자연재해가 없는데 올해 세계 각국에서는 100년에 한 번 맞는 홍수, 1000년에 한 번 맞는 홍수, 어딘지 아시죠? 유럽 쪽에 있는 벨기에라든지 또 중국의 홍수, 이것들은 100년 만에 한 번 있었던 홍수였대요. 그래서 1년 동안 쏟아부을 강우량을 3일 만에 확 쏟아부었대요. 그래서 삽시간에 지하철에 있는 시민들이 다 목까지 이렇게 잠겨진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종이 되고 사상자가 많았죠. 그리고 독일에도 비가 잘 오지 않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그냥 쏟아져가지고 차가 둥둥 떠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캐나다에 열돔 현상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십 번의 불이 나가지고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작년에 호주에서 6개월 동안 산불이 났었는데 올해는 미국에서 그렇게 몇 달 동안 산불이 났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지금 기후위기의 재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건가, 그게 지금 이제 제일 저희들의 큰 숙제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올해 6월달 환경의 날을 맞이해가지고 조계종 총무원에서 생명전환 불교 행동이라는 이제 그 지침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불교환경연대와 같이 만들어내 놓은 건데요. 그 생명전환 이제 그 생명전환 불교 행동으로 하면 처음에는 스님 제가 이거 잘못됐나요? 네. 스님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틀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일단 요거 좀 얘기하고요. 시간이 그 다음 장 한번 내려가 볼까요, 스님? 생명전환 불교 행동에 이제 뭐냐, 1번 지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얘기했고요. 2번은 전환의 삶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수단의 삶을 얘기했고, 네 번째는 참여의 삶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화면 어떻게 올리죠? 네. 그래서 이게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크게 이제 잡아보니 전환과 지족과 순환 그리고 참여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지족의 삶, 우리 불자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거죠. 오로지 내가 만족할 줄 아는 것이 가장 부자다. 가장 부자 되는 그 부적이 뭔가, 오유지족이라고 하죠. 나는 오직 이대로 만족할 줄 아는 거, 만족할 줄 아는 삶,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가장 큰 부자 부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 서울 분들 그렇게 사세요? 만족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청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선택한 가난, 그리고 자발적인 가난, 또 만족하는 삶,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눈다는 거. 그래서 작지만, 물건은 작아지지만 마음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 삶, 이것을 우리가 좀 추구해보자. 그리고 천천히 가자. 천천히, 빠른 것보다 천천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 환경연대에서 내놓고 있는 지침 또 하나는 그 포S라 그래가지고 스몰, 심플, 또 스마일, 또 천천히, 슬로우,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지침으로 내놓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천천히 생활하고, 또 작게 갖는 거 습관들이고, 그 다음에 욕심내지 않는 거, 그런 걸로 인해서 이 이제 지족하는 삶, 청빈하는 삶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물건이 넘쳐나는 시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안에 가지고 있는 물건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스님들은 한 10,000가지 정도 되실라나? 여러분들 지금 집안에 가지고 있는 내 물건 한번 세보세요. 자, 안경, 뭐 손수건, 장갑, 수건, 타월, 목도리, 옷, 옷장, 뭐 싱크대, 그릇, 남비 한번 다 챙겨보세요. 얼마나 되는가? 엄청나죠? 엄청난 물건을 지금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게 폭탄이 하나 툭 떨어졌다든지 전쟁이 났다. 다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못 들고 가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너무 애를 쓰고 있고 영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는 운동 중에 쓰지 않은 물건은 나눔을 하자. 이렇게 해서 아나바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리고 또 낡은 거 다시 한번 고쳐 쓰자. 이게 리유스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이제 더해서 아나바다보다는 우리가 이제 늘 법정 스님 때부터 말했던 무소유의 정신을 가지고 무소유 페스티벌을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스님들은요 절 안에 공간이 하나만 있다면 스님들은 그 아나바다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거 18년도부터 쭉 해왔는데요. 한 방 하나 공간을 아나바다 공간을 만들어서 매달 있는 법회 때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집안을 정리해가지고 내가 한 1년 동안 안 쓴 물건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선물 받은 건데 필요 없지만 어떤 분이 가져가면 잘 쓸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또 우리 손주가 쓰던 장난감 가져오다 놓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다른 분이 쓸 수 있도록 선물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절에 갖다 놓으시면 또 절에 오신 신도님이 법회 끝나고 아나바다 공간을 들어가서 가져가시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그래서 스님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요 아나바다 운동은 절집에서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이 물건을 크게 소비하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물건이 자꾸 흔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물건값이 비싸서 그럴까요? 싸서 그럴까요? 물건값이 싸잖아요. 그렇죠? 물건값이 싸. 옷도 뭐 그냥 5,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양말도 뭐 10,000원에 10장을 주는 것도 있고 또 뭐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쓸만한 물건들이 많다 적다. 엄청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 밖의 것들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는데도 계속 물건들을 사쟁입니다. 웬만한 집에 가면 그 물건 안 쓰는 물건들이 막 재워져 있는 창고 같은 방이 하나가 지금 생겨져 있을 정도예요. 그거 공정할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아요. 그죠? 그 물건들을 우리가 그 저임금을 착취해서 싼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만든 물건들이 인도네시아, 뭐 방글라데시, 중국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 뭐 5개 묶음이니까 사고 또 그냥 뭐 이쁘니까 사고 남이 사니까 사고 이렇게 되면 집안은 뭐가 된다? 계속 쓰레기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못 쓰는 물건은 안 쓰고 있는 물건은 어쨌든 잠정적인 쓰레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그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홍차 한 잔 마시는 것이 진정으로 공정한가 한번 생각하면서 커피 드시는 분. 아침에 마시는 원두커피 한 잔이 정말 이게 공정한 걸까? 내가 이 돈으로 이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아니죠. 우리나라의 커피가 이제 나오기는 시작하는데요. 생산을 해서 판매할 정도 양은 아니고 이제 지금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전라도 어디서 커피 나무를 지금 심어서 기농하신 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거의 98% 정도 커피가 밖에서 들어오는 거죠. 탄소의 발자국을 어마어마하게 남기면서 케냐에서도 오고 또 어디 뭐 인도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테말라에서도 오고 브라질에서도 오고 하잖아요. 그런 원두 커피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내 돈 대고 마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 하루에 한두 잔씩을 드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 커피 농장에서 일하는 아이들, 일하는 소녀들이 정말 정당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공정한 무역이나 공정한 가게들, 또 공정한 물건들을 우리가 사서 쓰는 습관을 해야 되는데, 싼 물건을 자주 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만들어 자꾸 들어오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이제 그 실천 덕목에서 쓰지 않은 물건은 노라고 얘기하자라고 하셨잖아요. 쓰지 않은 물건은 노라고 하자, 거절하자. 이게 거절하는 리퓨즈 운동을 하는 건데, 내가 필요 없는 물건을 받지 않는 거, 사지 않을 뿐더러 선물로 주더라도 받지 않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강력하게 거절할 줄 아셔야 돼요. 됐습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그러면 쓸모없는 물건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넘치게. 기업을 평가하고 기업을 우리가 체크하는 거는 다 우리 소비자들 몫이잖아요. 우리가 안 사면 안 만들어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비에 굉장히 크게 이렇게 두고 있는데, 왜냐하면 많이 만들고 많이 쓰고 많이 배출하게 되니까 쓰레기 문제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의 문제, 아까 우리가 지족한다 했을 때 청빈하고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해서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거절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눔과 협동을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아나바다나 무소유 페스타를 만드는 거 절집에서 해보실 만하고요. 본래 내 것은 없으니까 누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얼른 꺼내주실 수 있어야 되고, 1, 2년 정도 안 썼던 물건들은 얼른 정리해서 아나바다나 이웃들이 쓸 수 있도록 내놓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보온의 삶을 갖는다. 그래서 천지자연과 생명들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수용하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게 이제 지족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님 이게 안 내려가요. 두 번째는 이제 전환입니다. 터닝. 이제 전환이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 전환은 제가 지금 이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생태계가 바뀌고, 이 생태계가 바뀐다라는 것은 생명을 바꿔놓는 것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생태계가 바뀐다. 생태계가 바뀌면 많은 생명이 살아난다. 이거 이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전환할 것이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탄소 제로에 대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고, 생명 살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식생활, 우리 생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환이 이제 필요한데, 탄소 제로 에너지 전환이다. 이거는요, 스님들이 이제 우리 조계종에서는 2040년까지 1080개의 태양광 에너지를 설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너지 전환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러그만 딱 끼우면, 콘서트만 딱 꽂으면 전기 다 받아서 쓰시잖아요. 근데 그 전기가 어디서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가 오고 있죠. 그저께 이제 저희가 연대에서 월성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월성 하시면, 월성이 어느 동네일까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동네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이 면적에 비해서 면적 대비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울진에 8기, 또 신고리가 6기, 월성에 6기, 그 다음에 저기 전라남도 영광 햇빛발전소가 6기 해서 총 24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의 고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나?
그분들은 지금 재작년 통계로, 그 영화상의 통계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 중에 우리 어머니들 연배의 모든 그 동네 주민들이 618명이 다 갑상선암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관계가 좀 있겠죠, 원자력과. 그렇게 이제 늘 생활 식수라든지 토양이라든지 해서 방사선을 막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주 미량의 방사선이지만 계속 누적되게 막고 계신다는 거죠. 한 집에 심지어는 암 환자가 그 가족력도 아닌데 3분이나 계시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 원자력을 이용해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위험한 원자력을 통해서 전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전기를 쓸 때 전기가 과연 어디서 왔는지, 또 이 전기를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 동네의 주민들을 아픔과 고통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는지, 내가 정말 정의로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에너지를 전환하기,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다 전환이 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에너지를 좀 아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게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플러그를 뽑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아시겠죠? 플러그 안 쓰는 거 좀 뽑아 놓으셔야 돼요. 전기 쓰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기세가 너무 작거든요. 전기세가 한 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잠깐 3% 정도 내렸다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전기세가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싼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대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전기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가 단전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건가 한번 훈련하시는 것도 괜찮거든. 늘 것 같아. 기후위기가 이렇게 왔을 때 중국이 뭐 3일 만에 저렇게 100년, 뭐 1년에 퍼붓는 강우량이 이렇게 쏟아지고 비가 막 쏟아지고 태풍이, 가을 태풍이 길이 열려서 대여섯 번이 지나가고 하는데 우리라고 그런 기후위기가 없지는 않겠죠. 그죠?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가장 이제 정말 위태로운 것은 뭐냐? 우리가 그걸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기후위기 정말 한 방에 가는 건데 전쟁은 그냥 그 나라끼리의 싸움이고 그렇게 되는데 기후위기는 이게 국제적으로 그냥 전 세계가 한꺼번에 확 가는 거예요. 40도, 50도가 넘어가는데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미국, 호주들이 막 52도를 찍고 그 다음에 작년 겨울에 중국이 영하 45도를 찍고 그런 곳에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져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기후난민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기후난민. 기후난민이 생긴다는 거는 우리가 같이 공동적으로 책임져 줘야 될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또 그런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후를 잡아야 되는데 1.5도나 기후위기에 대해서 좀 더 절실하게 이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기후 대응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전환한다. 재생에너지를 쓰고 제가 지금 이제 8월 달부터 전기차를 쓰고 있는데요. 전기차도 사실은 기름을 안 떼서 매연이 없지만 미안한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전환을 할 수 있는 대로 스님들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좋겠고 사찰의 에너지도 조금은 이렇게 자가적으로 이렇게 생성해 주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배출된 산소들, 공장이나 차들, 자가용이 운영을 하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들을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 그거는 이제 나무가 가장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는데, 해답이라고 하는데요. 유유지에 나무를 심는 거, 그리고 나무 심는 캠페인 쪽에 이제 내 나무를 하나씩 심어주는 거. 그래서 조계종에서 이거 이제 그 비전을, 불교 행동을 발표할 때는 나나 캠페인이라고 그래서 내 나무, 나의 나무를, 나이수만큼 나무를 심는다. 이거를 이제 나이수만큼 나무 심기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에 뭐 1년에 나무 한두 그루는 심습니까? 제가 이제 천도라서 나는 1년에 1000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겠다 했는데 이제 올해는 한 1300그루 정도 나무를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나무를 심어주시면 나무는 자연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가지고 저장하는 나무 탄소 통조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유휴지, 또 스님들 같으면 맹지 있잖아요, 스님들. 그래서 맹지에 나무 심기 운동을 신도님들과 같이 해주는데 1년에 한두 번씩 방생들을 가시잖아요. 이제 방생의 어떤 그 패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연대에서는 나무 방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고기 방생들 하시죠? 뭐 이렇게 바다에 맞지 않는 민물고기를 넣기도 하고 민물에다 바닷고기를 넣기도 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방생을 좀 많이 한다고 뉴스도 보도되고 한 걸 봤는데 외래종 뭐 거북이나 자라를 이렇게 우리 또 바다에 풀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들거나 이러한 것들이 문제점이 좀 많았는데요. 그거보다는 굉장히 확실한 나무 방생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우리가 숲을 잘 가꿔 놓으면 그 숲과 나무에는 생명들이 깃들어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생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랜선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스님들 방생, 정월 방생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에 보니까 그 한겨울 추운데 물고기를 확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그냥 바로 얼어 죽고 막 추워서 죽고 동동 뜨고 이런 경우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방생을 한번 전환해보는 거, 방생 문화를 좀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제로를 향한 우리의 노력이 좀 필요하죠. 스님 이게 안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생명 살림으로 사회로 돌아가는 건데 생명 살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지나가는 유기견을 데려다가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키우는 거, 또 동물권을 보장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기아에 있는 지금 그 세상과 함께해서 그 정수스님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이나 미얀마의 어린이들에게 아기들에게 분유를 보내주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정말 분유가 없으면 이렇게 오늘 내일 깔딱깔딱 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해요. 미얀마는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해서 미얀마, 필리핀에 분유 보내기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데 동참하는 거 10,000원으로 분유 한 통을 보내서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것 같고 생명의 살림 운동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또 무엇을 전환해야 되느냐 우리의 생활 전반적으로 좀 바꾸셔야 되고 음식 문화를 바꾸셔야 되는데 기후위기 대응의 가장 첫 번째 효자가 채식이라고 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불자들 우리 또 스님들처럼만 식사하시면 이거는 아무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식을 너무 선호하고 좋아해요. 1인 1치킨. 여러분 손자들 그렇게 하시죠? 1인 1치킨. 한 사람이 하나씩 치킨도 한 마리씩 먹고 또 치맥이 얼마나 또 유행했습니까? 1년 내에 우리나라 사람이 먹는 치킨이 8억 마리라 그래요. 8억 마리. 셀 수도 없죠. 근데 그 치킨이나 뭐 우리가 지금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 종류, 돼지고기, 또 소고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길러지고 있는지 보신 적 있어요? 가끔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올 텐데 우리 닭이 길러지는 것은 이 A4 용지의 3분의 1, 요게 지금 A4 용지 반장인데요. 요거보다 좁은 공간에서 그 A4 용지 3분의 1 케이지에서 크게 있고요. 동물권을 약간 보장해 준 게 A4 용지 하나 정도. 이 공간에 이제 닭을 한 마리 놓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닭들이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래서 옆에 닭들을 막 쪼아요. 싸워요.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리를 딱 잘라버렸어요. 끔찍하죠? 우리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요. 뭐 싹스핀이라는 거 있죠? 뭐 상어 지느러미 요리. 그 상어 고기는 굉장히 쓸모가 없대요. 맛도 없고. 그래서 상어를 굳이 이렇게 와서 상어 전체를 내가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변에서 상어를 잡으면 상어 지느러미만 딱 잘라내고 그냥 바다로 내려놓는답니다. 산채로. 근데 이제 상어는 굉장히 커요. 커서 굉장히 그 위에 있는 생태 위쪽에 있는데 상어가 불에가 없대요.
불에가 없는 상어가 물에 떠 있으려면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지느러미가 없으니까 움직일 수 있다 없다? 그냥 쑥 가라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한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생긴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삭스핀 요리가 이제 정말 그런 요리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이제 목소리를 좀 내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닭, 돼지 같은 경우는 210에 60cm, 60cm 210이면은 그 돼지 한 마리가 들어가는 스툴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돼지가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살을 빨리 찌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돼지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연으로 놔두면 평균 수명이 20년인데 20년 살 거를 보통 6개월이면 잡아먹는 거예요. 빨리 살을 찌워서 보들보들할 때 드신다고. 그래서 6개월. 그 다음에 이제 소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 평균 수명이 24년에서 25년이랍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6개월에서 4년. 보통 젖소들은 4년에서 5년 정도 젖을 빼고 나면 젖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햄버거 패트 고기로 넣어버린답니다. 여러 햄버거 병이 많은 이유가 알겠죠? 병들고 늙고 질긴 고기를 넣어서 갈아서 양념을 엄청나게 맛있게 해가지고 넣는 거예요. 못 쓸 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오는 고기들이 동물 복지가 거의 안 돼 있고요. 거의 90% 훨씬 이상이 그냥 그렇게 공장식으로 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많아지면 계속 더 많이 기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거나 식단을 짜실 때 고기를 좀 빼셔야 돼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도 빼셔야 되지만 우리 지구를 위해서도 좀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절집의 식단, 또 사찰식이나 채식으로 좀 전환을 해주셔야 좋겠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고기를, 그 불쌍하고 슬프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 고기를 먹어서 내 가족이 과연 밝고 건강하게 클 수 있겠는가. 소비가 작아지면, 여러분도 옛날에 그렇게 고기 많이 먹지 않았잖아요. 고기 많이 먹지 않고 늘 이제 뭐 명절날이나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 또 내 생일날 그런 정도의 고깃국 먹었잖아요. 그래도 사는데 지장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은 현대병들이 생기고 성인병이 생기고 있으니 육식에서 채식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도 좀 절집에서 운동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이런 이제 축산업의 진실이라든지 영양소라든지 이제 공부하실 게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가져야 이해가 되고 이해를 해야만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운동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후위기 이거는 그냥 나가서 뭐 으쌰으쌰 우리 쓰지 말자, 뭐 과소비는 범죄다, 조금 쓰자, 아껴 쓰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셔야 돼요. 공부를 좀 하셔야 이 교육도 시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문화 생활에 전환을 하는데 육식을 자제하고 채식 문화로 좀 전환을 시키고 또 작게 먹는 거 이제 삼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게 먹고 나물을 먹고, 나물 소자를 쓰고요. 웃음소자, 웃으며 맛있게 먹자. 그러니까 나물 반찬에 작은 음식을 웃으며 먹자. 이게 이제 절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삼소식 운동인데, 삼소식, 웃으면서 건강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남겨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자. 음식물 쓰레기, 그래서 저번 회의 끝나고 우리 녹색사찰, 푸르니 청정사찰 지원하신 스님들께서 전화를 몇 분이 주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발효를 어떻게 시키는가. 그래서 이제 기계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가정에도 있으면 괜찮습니다.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게 하는 것이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많이 사지 않아야 돼요. 싸다고 묶음 음식을 사니까 항상 내 가족이 먹고도 남는 음식들이 되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 쓰레기가 첫째 나오지 않게 준비하고 조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이렇게 조리하면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은 이 미생물로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땅으로 보내주는 거, 화분에 뭐 이렇게 화분에 작물을 키우는 거 이런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고, 그 음식물 쓰레기 발효에 대해서는 천지남에 우리 스님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통을 발효통을 만들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얘기가 나왔으니 EM 어제도 수업하셨고 며칠 전에도 수업하셨는데, 매일 나오는 쌀뜨물을 EM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수질 정화를 좀 해보자.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EM을 만들어 써보자. 이런 운동에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구니 스님들께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또 음식과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것들인데, 비구 스님들 보고 이거 EM 만들어 쓰세요 하니까 절대 이건 뭐 관심도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 배출하고, 한국 사람들은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먹는데 그 쌀을 씻어서 나오는 쌀뜨물이요, 수질 오염의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못 믿겠죠. 그 녹말이 많아서 그 녹말이 다 분해가 되려면 수중에 있는 산소들을 필요로 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쌀뜨물을 바로 버리지 않고 진한 쌀뜨물은 EM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청소도 하고 세제도 덜 쓰게 되고 또 수질 정화도 되고 또 이런 냄새 집안에 청소하는 데도 쓰고 설거지하는 데도 쓰고 세탁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되면 화학 세제를 좀 덜 쓰게 되는 거예요. 화학 세제가 사실은 그 농약과 같은 성분이거든요. 머리카락 샴푸 쓰시면 머리카락이 빠지게 되고 피부에 이렇게 좋지 않고, 치약을 쓰시면 또 먹게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좀 이제 줄이자. 그럼 EM을 만들어서 희석을 해가지고 좀 쓰시든지 EM만 쓰시든지. 저는 이제 거의 1년 동안 이 목욕할 때 비누 쓰지 않습니다. 목욕할 때 비누 쓰지 않고 해도 아무 이상 없더라고요. 이제 세안할 때는 가끔씩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고 선크림도 바르고 이러니까 세안할 때는 이렇게 비누를 쓰는데요. 목욕할 때 비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비누 좀 줄이고 세제 줄이고 이게 훨씬 피부 건강에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아까 지적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문제인데, 순환 문제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죠. 물건을 어쨌든 쓰게 돼 있어요. 우리들은 쓰게 돼 있는데 생태적 순환 사회를 만들자. 썩지 않은 물건은 사용하지 않기. 비닐, 플라스틱, 썩지 않은 물건 금지한다. 우리 스님들 이제 저번에 녹색 불교나 녹색 사찰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가장 관심사가 일회용 쓰레기 만들지 않는 거, 일회용품 쓰지 않고 비닐, 플라스틱 쓰지 않는 거, 자제하는 거, 이걸로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던데요. 중요하죠. 그런데 비닐 역사를 아시나요? 비닐이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1959년이니까요. 이제 60년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비닐이 썩는 거를 썩어서 없어지는 거를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500년 간다 그러죠. 근데 처음에 사실은 비닐 만들 때는, 비닐 봉지를 처음 만드신 분은, 그 과학자는 환경을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 늘 종이 봉지를 썼는데 종이는 나무를 많이 베어서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좀 덜 베고 하려고 비닐봉지를 만들어서 다회용으로 오랫동안 쓰자라고 만들어 내놓은 게 지금 이렇게 골치 덩어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비닐 플라스틱 운동, 이거 안 쓰는 운동을 하려면 매일 좀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스님들, 제가 지금 우리 연대에서 만들었는데요. 플라스틱 일지를 쓰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하루에 내가 몇 개 정도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내보내고 있는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막 먹는 약들, 우유, 뭐 유제품, 또 무슨 있잖아요. 소화제, 약, 모든 것이 다 비닐이잖아요. 그쵸? 하루에도 아마 10몇 개씩은 쓰실 것 같아. 버리잖아. 비피더스 이런 것도 마시고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도 과자도 하나 뜯으면, 사탕도 하나 뜯으면 이제 모두 다 비닐에 쌓여 있습니다. 비닐봉지를 만들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개인이 1년에 평균적으로 막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통계를 냈을 때 국민들이 1인당 1년이면 470개의 비닐봉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럼 최소 하루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루에 하나라는 그 비닐은 뭐냐? 아마도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있는 그런 비닐, 포장용 비닐을 말한 거고, 우리가 발생시키는 쓰레기는 사실은 그 약부터 시작해서 건강식품, 과자, 이런, 시장 봐갖고 오시면 엄청나잖아요. 그 비닐을 한번 매일 저녁에 모아서 사진 하나 찍고 내용을 적는 거예요. 오늘은 우유팩 하나, 또 샴푸통 하나, 약봉지 하나,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 일지를 쓰게 신도들하고 같이 한번 운동해서 공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내가 쓴 쓰레기를 돌아봤을 때, 말하자면 내가 쌓아놓은 똥을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이 비닐 플라스틱 일지를 좀 쓰도록 요청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닐 플라스틱 종이컵 어떻게 안 쓰게 하나요? 행사도 많고 법회가 있고 사람들이 말도 안 듣는데 보살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오시면 컵 설거지 하는 것보다는 종이컵에 먹고 버리고 가시는 게 편하죠.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세요? 가지고 다니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텀블러가 생활화가 돼야 돼. 텀블러가 생활화 돼야 돼서 저는 이제 텀블러 용량을 250, 350, 400, 500, 700까지 5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 데 갈 때는 좀 작은 거, 멀리 갈 때는 큰 거, 여름에는 또 이제 이렇게 보온이 안 돼도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녹색 사찰 못하겠다, 일회용 플라스틱 어떻게 안 쓰냐라고 하시는데 엄청 쉬워요. 가장 간단한 방법, 스님들 절에서 종이컵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종이컵 없애버리면 돼요. 비닐도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안 써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법회 끝나고 떡통 안 가져오시면 떡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떡 먹고 가시든지 손수건에 싸가시든지 이렇게 하시고 또 과일도 마찬가지로 머플러에 싸가든 가방에 넣어가든 알아서 해라. 에코백을 가져오고 도시락 통을 하나 들고 와라. 법회 날. 이렇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생태적 순환사회에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비닐 안 쓰자, 일회용 안 쓰자, 또 있죠. 아까 그 선언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요, 장바구니 들고 다니자, 텀블러 들고 다니자, 이거는 그냥 지금 이미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너무 늦어요. 지금 이런 얘기하기에는. 너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자리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님들께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이번만 써 이렇게 하시면 못 고쳐요. 저는 그냥 녹색 사찰 맺고 그날로 바로 그냥 일회용 종이컵 서너 박스 있던 거, 그 다음에 또 도시락 일회용 그릇 있던 거, 수저젓가락 싹 모아가지고 분식점 하는 집에 갖다 줘버렸어요. 분식점 하는 집에 딱 갖다 주고 나니까 없잖아요. 우리 절에서 없어. 1000명이 오는 음악회를 하고 1500명이 오는 초파일 행사를 해도 종이컵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우리 절엔 종이컵이 없으니까요. 손으로 떠먹든지 빌려 먹든지 절에 있는 컵을 가지고 쓰고 설거지를 하고 가든지, 그런 좀 단호함이 없으면 스님들 절대 못 고칩니다. 한 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이번 행사만 쓰지 이번에 많이 오니까 해보지 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볼까, 대체해볼까를 연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없애버리면 돼요. 쓰지 말자 꼽을 쳐놓고 끼워놓고 찡가놓고 이러면서 이게 쓰지 말자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지 써.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요런 문제는 진짜 간단한 겁니다. 스님들 간단한 문제니까 절에서 그냥 싹 없애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텐컵을 한 100개 200개 준비해가지고 그 소독되는 통 하나 해서 엎어놓으면 이제 5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거는 쓰고 씻고 엎어놓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절 이번에 이제 서장사 녹색사찰 협약을 했는데 그곳은 바루를 넣었더라고요. 국그릇 밥그릇에서 그릇 2개 딱 선반에가 각자 신도님들께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컵을 걸어 놓을 수 있는 찻잔 거리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저희 사찰 같은 경우는 처음 오는 분이 아니면은 거의 텀블러를 가지고 오십니다. 거의 10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리가 잡혀 있는데, 스님들께서도 이걸 자리 잡게 하시려면 싹 없애고 바꿔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름대기, 아까 그 거름 운동 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도 거름으로 버리고, 심지어는 그런 이제 쌀뜨물도 거름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름들이 미래 세대들에게 조금 더 이렇게 건강하고 청정한 자연, 지구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쓰레기 제로 사회,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플라스틱 일지를 쓰다 보면 쓰레기가 점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볼 때 현혹이 되시면 안 돼요. 하나 묶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포장이 한 번 더 되죠? 그러면 이제 포장이 2중에서 3중에서 4중까지 가는데, 막 테이프 말아놓고, 이제 이런 물건들을 거절하시면 돼요. 이런 건 안 사. 패스. 안 사버리셔야 돼. 그래야 정직한 물건들이 만들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제 그 월성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남태재 감독님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누기를 했는데, 그분은 거의 지금 10년째 새 물건을 산 적이 없대요. 새 물건을 산 적이 없대요. 10년째. 놀랍죠? 저희 환경연대의 지금 사무처장님이나 총장님들 보면 1년 동안에 물건 서너 개 이상 안 삽니다. 꼭 이게 모바일 뭐 이렇게 잭이라든지 신발이 낡아서 구멍이 나서 꼭 필요한 물건 서너 가지 아니면 공개했거든요. 공개 별로 안 사요. 1년이면 그냥 얻어 쓰고 뭐 좀 나눠 쓰고 뺏어 쓰고 뭐 이제 이렇게 그냥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말 소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좀 도심에서 뭐 물건 사기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하루에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구매를 하고 홈쇼핑도 하고 소비 생활을 하실 것 같은데, 그 소비를 좀 줄이자는 거.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께서는 스님들처럼만 살고 뭐 우리나라 절처럼만 살면 환경 운동을 따로 이렇게 목 아프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쵸? 스님들을 아껴 쓰고 꼬매 쓰고 다시 쓰고 물려주고, 저희들 이 옷이 제가 30년 전에 도반 은사스님께 받은 무명 옷인데 여기만 좀 떨어져서 꼬맸지 괜찮거든요. 30년을 입어도 30년이 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계속 뭐 때문인지 옷을 사요. 매년 입을 옷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홈쇼핑에서 내놓은 새 옷이 없다는 거지. 내 옷장에 옷은 꽉 차 있잖아요. 옷장에 옷은 꽉 차 있는데도 입을 옷이 없어. 그건 뭐냐? 지금 핫하게 그냥 광고하고 있는 옷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하고 구매를 하고 나가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내가 그냥 사고 싶은 거 사버리고 사고 싶은 거 사서 써버리고 이러면 지구는 구할 수가 없고 구제 불능이 돼버려요. 이미 이제 티핑 포인트가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지구 멸망이. 그렇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저희가 데이터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예측할 수 없이 바람이 오고 비가 오고 불이 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건데, 대강 그래도 요 정도로 쓰고 있으면 한 7년 얼마 6개월 남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몇 살이 돼요? 지구가 그대로 가버려요. 나는 괜찮아. 우리는 뭐 좀 살았으니까,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우리의 2세대들 손주들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환경운동은 생명운동이에요. 첫째 생명운동이에요. 모든 생명들이 다 평화롭고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자, 안전하게 살자, 이런 운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 세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해당되는 일이니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건 누가 해야겠냐? 불자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불자가. 우리 불교가 뭐예요? 첫 번째, 생명 존엄을 하기 위한 거잖아. 5개 중에 하나 첫 번째가 뭐예요? 불살생계잖아요. 생명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말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한 게 부처님 계율의 첫 번째 계율인데, 생명이 죽거나 말거나 바다 물고기가 뭐 저기 빨대에 걸려서 죽거나 말거나 무관심 해버리면 불자도 아니다. 아닙니다. 불자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환경운동이에요. 스님들이 꼭 해야 될 일이 환경운동이잖아요. 우리 그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법계를 주실 때 뭐라고 주셨냐면, 비구들아 길을 떠나라. 수행자들이여 길을 떠나라.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안락과 이익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모든 생명을 돕고 모든 생명을 행복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안전하게 도와주는 것이 불자라고 했습니다. 수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살생과 관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이 다 저 종량제 봉투에 얌전히 들어가서 쓰레기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서 매립이 되거나 태워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날아다니는 쓰레기 다 그거 내가 버린 거잖아요. 날아다니다가 하천에 따라가다가 강물에 가서 바다로 가요. 지금 태평양에 그 많은 쓰레기 산들, 섬들이 있어요. 태평양의 물고기들이 다 막 안에 플라스틱을 가득 먹고 내지는 목에 걸려서 콧구멍에 걸려서 허리에 걸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 많이 보셨죠? 미디어에서. 내가 버린 쓰레기 한 장이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물건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그러니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스님?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위생상 써야 되는 것들. 지금 마스크만 해도 하루에 한 장씩 꼭 쓰시잖아. 가족이 4명이면 4개의 쓰레기가 금방 나와. 매일 아침.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를 사세요, 이제. 한 봉지에 한 10개 이렇게 묶어지거나 50개 묶어진 거 있죠? 그러면 50개 정도는 줄일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하시자고. 부득이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발생돼야 되는 쓰레기라면 최소한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부득불 만들어진 쓰레기는 생명을 좀 연장하자. 버리는데 최대한 재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신도님들하고 해본 게 뭐냐면, 노플라스틱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초파일 날도 했고 음악회 때도 했었고 수시로 했는데, 그 플라스틱 쓰레기, 생활 쓰레기 나오는 거 있죠. 샴푸통, 어마어마한 병, 예쁜 병, 통, 꿀병, 양념통, 견과류통 엄청나잖아요. 그런 통들을 재사용하고 이용해서 어떤 작품도 만들어 보자. 또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절에서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스님들께서 이걸 이제 초파일이나 또 백중도 이런 이제 조상 천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행사하고 같이 연결을 시키셔요. 이 환경운동을 항상 내 절집에 행사하고 연결을 시키시면 엄청나게 이런 그 내용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플라스틱 전시회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한번 만들어서 절에 전시해주고, 이런 거는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이런 쓰레기를 가지고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신도님들과 해보시면 굉장히 우리 안에 나오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재탄생되는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은데도 그냥 귀찮으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즉시 지구 안에 쓰레기를 하나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버릴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시는 거야. 이것도 어디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거를 만들었느냐면, 통이 많이 나오잖아. 양념통들, 그 다음에 견과류 선물 받은 이런 통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걸로 뭘 했냐면, 스님들 스티커만 만들었어요. 스티커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진 있으면 좋은데, 그 통에 이제 붙이게끔 해가지고 동전을 모아오는 저금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통에다가 우리 저기 땅콩도 들어있고 잣도 들어있는 이런 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가족들 이름 붙여서 저금통을 만들어줘요. 그 저금통을 만들어서 기도도 해도 좋고 방생을 해도 좋고 나무 묘목 방생에 저는 이제 썼는데, 그렇게 모은 동전으로 1000그루씩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적지 않잖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정월되면 스님들이 이렇게 복 지으라고 작은 돈으로도 복을 지을 수 있게 저금통 나눠주는 절들이 좀 많았습니다. 띠별로 이렇게 원숭이에는 원숭이 저금통을 사주고, 띠별로 이렇게 저금통을 나눠주거나 돼지 저금통 일반화된 것들 나눠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1년 모은 걸 이제 백중이나 아니면 동지에 절에 이렇게 올리라고 이제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거 한 2해인가 해보다가 가져오셨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돼지 저금통은 따면 바로 또 쓰레기잖아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하나 또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스티커를 하나 만들어요. 어떤 목적 사업, 기도, 무슨 기도라든지 방생이라든지 나무 묘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적어서 이름도 적고 목적 사업을 적고 저금통장을 만드는데, 집에 굴러다니는 껌통이나 초콜릿통, 통 많잖아요. 원터치로 된 거 요즘에 건강 보조식품 통도 많잖아요. 그런 통들을 이용해가지고 저금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랬더니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는 그 비타민 통 같은 거 해가지고 원터치 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싹 다 또 계좌에 넣어드리고 다시 또 쓰고 다시 또 쓰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제 쓰레기 제로를 만드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해요. 저도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김수철 음악회 때 1000여 명이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제가 이제 일찍 일어나서 도량에 한 4군데 쓰레기통을 비치해 놨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음료수를 드실 수 있는 텀블러도 많이 준비했고, 선물을 안 줬어요. 선물 안 주니까 그 쓰레기 안 나와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지. 막 웃으시는데, 스님들 너무 좋지 않아요? 안 주면 안 나와요, 쓰레기. 그래서 김수철 콘서트 때 1000명이 왔다 갔는데, 한 바퀴 딱 돌았는데 쓰레기가 2개 나왔어요. 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와, 이럴 수도 있구나. 보통 우리가 산사음악회 하면 종량제 봉투 100리터짜리 막 2개, 3개씩 나와요. 막 나눠드린 음식 먹고 버린 쓰레기, 막 먹다 버린 물병이 기본으로 1000개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명이 왔으니까 1000사람한테 나눠주면.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딱 나온 쓰레기가 뭐였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거 담배깍 하나 하고, 어떤 분이 버리셨나 봐. 담배깍 하나 하고 무슨 비닐봉지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거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그게 2018년도 음악회였는데, 이번 음악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뒤에 이제 그 기계 봐줬던 엔지니어들이 먹었던 군것질 쓰레기만 아침에 남아있고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집에서 행사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또 무슨 큰 기도를 할 때 쓰레기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죠. 지건 지가 가져가든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님들께서도 행사했을 때 특히나 물 나눠주는 거는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소형 플라스틱 500ml짜리 물병은 정말 골칫덩어리거든요. 골칫덩어리이기 때문에 그거 나눠주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시시답지 않는 선물 준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면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금방 이렇게 필요한 소비품 이런 걸 하시지, 대도 안 한 거 막 해가지고 가져가긴 가져가. 선물이니까 절에서 주는 거니까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집에 가셔서 안 쓰잖아요. 다포니 이제 이런 거 너무 넘쳐나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좋은 용도에 쓰신다면 좋겠고, 그래서 일단 쓰레기 제로 웨이스트를 한번 스님들께서 도전해보고 그 일지를 공유하시면 좋아요. 공개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나왔다. 다음에는 정말 안 나오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가 되면 좀 어떤 그 스님들끼리도
약간 그런 게 있어. 스님들도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는 이번 초파일 날 쓰레기야 50리터도 안 나왔다 뭐 이런 거 좀 자랑하시고 서로 공유해가지고 공개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농촌 쓰레기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도심은 그래도 차들이 와서 가져가지만 주로 대부분 이제 그 시골에 살고 있는 스님들, 농어촌 주변에 살고 있는 스님들은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내가 있는 도량에 마을 정도는 정화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데가 시저감, 녹색사찰 시저감 스님께서 법일 스님은 내려가자마자 농촌 쓰레기 수거하는 거를 주민들과 같이 하셨고 혼자서도 또 묵묵히 해오셔가지고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안 쓸 수는 없답니다. 농사 짓는데. 저도 이제 시골에 있어서 밭농사를 좀 짓는데 그 비닐을 안 덮으니까 일이 너무 많고 이제 비닐을 막 스님들은 2번, 3번도 쓰시고 부직포도 이렇게 말아놨다 내년에 또 쓰시고 하시는데 요번에 이제 김장 배추 할 때 제가 주장을 해서 비닐을 안 깔아봤어요. 안 깔아봤더니 일이 너무 많아 이제. 풀 매줘야 되는 일이. 그래서 농촌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보고 비닐 쓰지 마세요. 이거는 못하니까. 그 비닐들이 한두 번 더 재사용이 되게 하거나 또 수거해갑니다. 이제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수거해가니까 스님들께서 그거까지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스님들께서 내 이웃들 좀 돌아보시고 내 사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변이 어떤가 요런 이제 쓰레기는 한번 보셔갖고 이장님하고 상의해서 또 쓰레기 줍는 날도 한번 만들어 보고 하면 연대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겠고 어촌 쓰레기는 매일 가서 저희를 다 풀어놔도 다 못 주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미세하게 이제 분쇄된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꼭 봉사활동 하고 싶다면 어디 가서 쓰레기 줄까 고민할 거 없어요. 어디든지 전국에 많은데 바닷가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쓰레기를 직접 현장에서 주워보시는 것도 신도님들에게 이런 환경교육을 시키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성남사 청정 도량에 매표소 위쪽으로 쓰레기를 주러 갔어요. 한 20여 명 이상 되는 우리 회원들하고 갔는데 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쓰레기가 엄청나는 거예요. 산속에 왜 전기도 없는데 전기 밥통이 나와요? 그런 실정이에요. 우리나라가 애국인이 버렸나? 그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이 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 도량의 주변까지 여력이 된다면 도량의 주변까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다시 쓸 수 있는데 물건이 싸니까 그냥 이건 버리고 이걸 다른 걸 쓰겠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쓸 수 있는 데까지 이왕 발생된 거 우리 거기에 딱 들어가지고 집안을 한 바퀴 딱 돌아보면 플라스틱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비닐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만 해도 지금 의자니 뭐 이런 거 다 플라스틱이거든요. 지금 다 플라스틱 아닌 게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가볍고 단단하고 뭐 부드럽고 뭐 얼마든지 이게 그래서 플라스틱 아닌 게 없는데 이것들을 조금은 더 우리가 신경 써서 재사용하자 이런 것들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급자족하고 자립사회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또 정단에서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이제 스님들은 어지간하면 모든 사찰에 텃밭을 갖고 계시니까요. 내가 먹는 채소 정도는 길러 드시잖아요. 우리 이제 도시에서도 도시농업이라 그래가지고 그 포트나 조그만 그런 사과 상자 이런 데서 상치 같은 거 이렇게 좀 길러서 드시는 거 생활화 하시면 취미도 되고 또 이렇게 반려식물도 키운다는데 자라나는 채소들 보면서 기분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권장을 하거나 절집에서
교육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거 신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어제 여기서 받았던 EM 교육 같은 거 집에 갔으면 이제 2리터짜리 페트병에 매일 만들 수 있는 것들이니까 만들어서 나누면 이웃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스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언제 어디라도 뛰어가서 제가 환경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환경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알겠잖아요. 그렇죠? 들으니까 알겠잖아. 한 번 들으면 한 번 들은 만큼, 두 번 들으면 두 번 들은 만큼 의식이 개조가 돼요. 그래서 좀 조심하게 되고 좀 덜 쓰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죄책감을 좀 가지고 쓰게 돼요.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교육 부분을 스님들께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환경 법회를 해 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법회를 하고 틈만 나면 전문가들을 좀 드리고 그게 좀 번거로우면 영상 요즘에 유튜브 많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해놓은 그러니까 이런 조천호 박사, 최재천 박사, 또 조길래 박사님 이런 분들 강의 좀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보고 나누면서 생각을 바꾸고 의식을 바꿔가는 거 그런 작업을 스님들께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알므로써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환경운동 시작하면서 스님들을 찾아가서 스님 후원해주세요 내지는 뭐 녹색사찰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스님들 뭐라 하시냐면 거의 한 10명 중에 9명 이렇게 말해요. 나 잘하고 있어.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알아요. 잘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너무 잘하고 계시죠, 스님들. 잘하고 계십니다. 아껴 쓰시고 최대한 뭐 안 나오게 하시고 정말 아껴 쓰고 잘하시는데 스님들처럼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미 지금 지구가 굉장히 많은 상처가 나 있고 정말 위기에 닥쳐 있으니까 우리 스님들께서 먼저 깨인 성각자들이 이 신도들을 교육을 시키고 불자들이 앞장서서 이렇게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스님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탁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님 그 영상 잠깐 볼까요? 제가 저기 6월 6일 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아니 그거 말고 스님 그 음악회 영상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그 환경 콘서트를 했는데 스님들께서 이제 어차피 조금 큰 규모가 있는 사찰에서는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기념일날 산사음악회를 하시잖아요. 산사음악회를 어떻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겠는가.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콜라보를 해보면 좋겠다. 캠페인이나 노플라스틱 전시회나 이런 것들. 소리 조금만. 백년사에서 첫 번째 청구루 축제가 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덕분에 잘 치를 수 있었습니다. 청구루 축제는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심고 가꾸기 위한 축제인데요. 나무는 대기 중에 탄소를 흡수해서 저장하는 탄소 통조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무로 숲이 우거지면 지구 기온이 내려가고 기후가 안정이 되면 생명들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테니까요. 결국 나무 심기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을 위한 축제인 거죠. 우리에게 닥친 많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그 환경 그게 저희 거리두기 2단계여가지고 많은 분들은 못 오셨고 한 4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콜라보를 많이 했는데 어떤 분들이 젊은 분들이 오시면 그래요. 이야 절에서 이런 캠페인 하는 거 처음 봤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정말 이거 센세이션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 은사스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자연의 소리가 들리신가요? 네, 우리 홍보대사 라마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콘서트를 만드실 때, 기획하실 때 이미 좀 환경과 관련을 지어가지고 기획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상적인 거 너무 식상합니다, 지금, 스님들. 네, 여기 선물,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거리에 담배 꽁초를 버리고 있는 나쁜 사람.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아침, 희망의 노래를 불러본다. 하늘은 밝아오고 땅은 빛나고 사람들 행복하게 사는 세상. 카메라가 잘렸어, 스님. 제가 계속 잘려서 나와. 강물은 강물답게 흘러가고. 녹색 사찰이니까 남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네.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무지개가 활짝 뜬 그런 맑은 날씨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되고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분위기에서는 충분히 무지개가 뜨고도 남은 쌍무지개가 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구는 시원하게 이건 이제 제가 작사하고 라마가 작곡한 노래 아까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이거 환경운동을 굉장히 뭐 거칠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재밌게 만들어 가시면 돼요. 로고송도 만들고. 안타까워서 응. 뛰어들게 되었는데요. 기후 위기를 대응하려고 우리 동네예요, 할 스님.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네 하천 농촌가였고. 위기인 줄 모르고 있는 심각한 위기 사항을 일깨워줄 교육이나 캠페인이 시급했고요. 절집에서 해야 되는 기후 교육도 진짜 기후 위기를 중요합니다. 자각하고도 좀처럼 바뀌지 않은 생활 습관과 사회적 시스템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았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탄소 회사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지구는 과열되고 있는데 행동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잖아요. 포스트 기후 위기라는 말은 성립이 될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체험할 수는 없어요. 편리만을 추구하고 인간 중심적인 이기심을 가지고 지구를 선생님, 살아간다면 우리 직원 교육비 모든 생명이 이거 45만 많은 2,200원? 분들과 함께 누가 그거 뭘로 쓸 거야? 생활 속 작은 실천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여기 잔원비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직원 교육에서? 청소를 통해서 이제 스님 여기까지 많은 보시면 될 것 분들이 같아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하셔서 원래 운영관리비에 있는 거지? 요렇게 이제 그 교육비 써도 되지? 환경 콘서트를 제가 이제 처음 기획 때부터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간 게 플라스틱 전시회, 그 다음에 이제 피켓 직접 만들어서 피켓팅 하는 거, 인증샷을 사진으로 뽑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진으로 뽑아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같이 콜라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리에 관심 있으시면 우리 사찰식, 채식과 같이 묶어서 가셔도 되고, 내년에 지금 산사음악회 벌써 저한테 이제 초대장 주신 스님이 계시는데, 요리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럽시다. 또 강의도 하고 싶다. 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면 되고, 스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이제, 개개인이 다 잘하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콜라보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또 신도님들이 이제 장기가 있으신다면 신도님들에게 그런 어떤 아이디어들을 받으셔가지고 만들어 가시면 이 엄청난 포교가 되지 않습니까, 스님? 그래서 저는 지금 환경운동하면서 우리 절 신도님들 평균 연령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환경에는 지금 다 관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내 아이가 자라야 되고 내 아이가 마셔야 되고 숨 쉬어야 되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할 건가 걱정되는 젊은 어머니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 어머니들이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캠페인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하니까 그분들이 스님들이 산속에 있는 분들이 아니구나. 좀 깨졌대요, 많이. 깨지고 관심이 있으니까 절에를 오시는 거예요. 절에를 오셔가지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불교가 아니라는 거야. 침체되어 있고 어떤 그냥 자기만의 수행을 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사회에 함께하고 사회의 어려움과 함께하는 거.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까 전법계에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길을 떠나고 포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 포교하는데 지금 이 현재, 지금 오늘날의 이 사회가 원하는 것, 지금 오늘날의 사회가 요구하는 것, 가장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해소시켜주고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하실 일은, 지금 가장 급하게 하실 일은 이 불교 생명 살림운동, 환경운동이라는 겁니다. 스님께서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여기다가 항상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시면 절집에서 굉장히 멋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교 사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뭐냐? 다음은 참여. 그래서 마지막 아까 이제 4가지 중에 처음에 지족하는 삶, 또 전환하는 삶, 그 다음에 순환의 사회, 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 회전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말로 항상 우리 절은 회전율이 좋아, 회전율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회전율이 뭘까요? 그냥 생기면 바로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생기면 바로. 이러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사업도 원래 그렇잖아. 회전율이 잘 되는 곳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절 회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1시간 전에 가져온 거 그냥 그 다음에 온 사람 가져가고 이렇게 잘 돌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하신 곳에 내가 안 쓰는 물건들을 얼른 갖다 내놓는 거, 그 순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참여입니다. 참여라는 것은 아까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관심이 생겼어.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가. 옆집 순이가 이제 10살짜리가 절에 오기 시작했는데 쟤를 어떻게 꼬실까? 이제 쟤를 어떻게 하면 절에 오게 만들까? 이게 이제 스님들 고민이잖아요. 쟤는 과자를 줘서 안 돼. 쟤는 스티커를 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조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건가? 좋아하는 것들, 그 관심사를 이제 만들어서 관심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공부를 하시고 나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모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 알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기후위기거든요. 아주 큰 재난이에요. 포스트 코로나를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끝나면 난 이렇게 할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난 유럽 갈 거야. 코로나가 끝나면 나 인도 갈 거야. 지금 스님들도 많이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계실 텐데 그렇게 돌아가시면 코로나에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한 70년대나 80년대의 생활로 돌아가야 겨우 우리 지구를 자정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비행기를 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환경운동하고는 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은 성립이 되는데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게 오겠죠. 포스트 기후위기는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다음은 없어요. 기후위기의 다음은 그냥 전멸이에요. 싹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스터가 좀 과격해 보이긴 하지만 다 같이 맞거나 다 같이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막아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내가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야. 막 양심에 걸려가면서 하루에 쓰레기 하나 안 만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내 자가용도 이제 다 내놓고 걸어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다면 같이 죽어야 된다면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니 이거를 같이 하자라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참여가 필요해요. 나 혼자는 어려워요. 나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냥 감성적으로 위로받는 정도. 그래, 나는 지금 그래도 지구를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 난 지구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고 채식하고 있어. 이런 정도 개인적인 노력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이렇게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니 힘을 모아야 됩니다.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모아서 누구를 움직이게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모아야 되는데, 스님들이 이제 절에서 직접 하실 수 있는 캠페인도 좋아요. 도심에 계시는 스님들은 그냥 대문방만, 일주문만 나가면 사람들을 볼 수 있을 테니 캠페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그냥 이렇게 거치해 놓는 배너라든지 현수막을 이용해서 좀 알림,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신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 절에서는 그냥 수시로 합니다. 저희 절에서는 초파일날 이런 거 캠페인 적어놓은 거 처음 봤다면서 너무너무 인상 깊었다고 그 대불련 출신 어떤 보살님이 오셔서 일부러 말을 하더라고요. 야, 스님, 제가 80년대 이후에 그것도 절집에서 막 이거 하지 말자, 탈원전 해라, 막 이런 그 팻말을 쭉 써서 계단마다 적어 올려놓은 거 처음 봤다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중요한 문제거든요. 중요한 문제예요. 누군가가 죽을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환경운동은 이런 겁니다. 돈이 나올까요? 돈 안 나오죠? 그죠? 돈 받고 제가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을 써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동을 하려도 가려도 또 사람을 모으려도 다 내 돈이 들어갑니다.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서 내 몸이 가가지고 해야 되는 운동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봉사활동 왜 합니까? 봉사활동 하는 것도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봉사활동 할 때도 내 몸이, 내 시간이, 내 돈을 내서 가야 되는 게 봉사거든요. 근데 봉사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 절에 처음 오신 분이 어떻게 하냐면, 봉사활동 이런 단체가 있었어요. 근데 회비가 한 달에 10,000원이라니까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내 시간 내가지고 지금 어렵게 가게 문 닫고 시간 내서 온 곳만 해도 어딘데 돈까지 내라 그러냐고. 안 한대. 그게 봉사가 아니잖아. 봉사는 내 돈을 내는 거예요. 내 돈을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몸이 가서 조금 더 움직여야 되고, 내가 너무 바빠서 직장 생활하거나 육아를 해야 되거나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낼 수 없으면 돈을 내면 돼요. 저 운동하시는 분들 이제 활동하시라고 돈을 내시는데, 이제 이게 참여입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내가 이 환경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이게 인지할 수 있게끔 매달 커피 한 잔 값, 또 밥 한 그릇 값 5,000원, 10,000원을 내주는 거예요. 참여할 수 없다면.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다면 시간을 내서 청계천에 쓰레기라도 줍고, 또 여기 법룡사 주변에 와가지고 쓰레기라도 줍고, 또 어떤 식목일이나 어떤 기념일에 나무라도 하나 절에 기증을 하고 절에 심어주고, 이런 날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참여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참여, 스님들이 또 이제 신도들만 겨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NGO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조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 환경단체들, 또 구나 동에, 읍의 면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지고 스님들께서 좀 들어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또 비구니 스님들이 막 동장 회의니 동회의에 이런 데 가기는 좀 어려우나, 어떠한 활동들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지 함께 할 수 있으면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신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활동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우리 절은 이런 거 해. 우리 절 스님은 이렇게 앞서가고 있어. 이런 좀 자긍심이 굉장히 뿜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공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공부할 거리가 많습니다. 첫째는 이제 이 기후과학이라고 그래요. 기후과학. 기후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적인 거, 숫자적인 거, 이런 기후과학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까 같으면 이제 그 육식에서 채식에 전환을 할 때 육식이 어떻게 해롭고 채식이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이런 또 전문적인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순환 문제에 대해서도 핵발전소가 왜 위험한지, 핵발전소가 정말 왜 없어져야 되는지 이거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핵의 원료가 뭡니까? 핵의 원료가 우라늄이라는 거예요. 우라늄. 우라늄이 이제 분리가 돼서 열을 쫙 내주는 거예요. 열을 엄청나게 내주고 나서 분리가 되면 계속 나올까요? 계속 안 나와요? 쓰레기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고준위 핵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고준위 핵 폐기물. 핵 발전소 수명이 30년이라 그래요. 100년, 200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86년도에 월성에 이제 핵 발전소를 만들었으니까 곧 30년이 되죠. 30년이 넘었죠. 수명이 다 해가니까 지금 멈추고 있고, 이제 노후된 건 막 멈추게 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알아야 되죠. 에너지 전환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풍력을 쓸 거냐? 뭐 수력을 쓸 거냐? 화력을 쓸 거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 에너지 전환에 대한 것들도 스님들이 조금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질이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어떤 이제 그 유기농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도 도시의 분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거며 시골에 있는 분들은 농사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드릴 것인가, 이런 고민과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공부할 거리가 많죠. 그래서 스님들이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신도님들과도 함께 이런 그 교육을 꼭 하시고, 초하루 보름 법회 때 담은 뭐 5분이나 10분이라도 꼭 환경에 관해서 또 이렇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은 짚어주고 넘어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요 전라남도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에 해수면 온도 상승 이상기후 때문에 그 전복 양식장 전체가 다 폐사가 되는 이런 뉴스가 나오고 하던데, 해수면 온도가 0.1도, 0.2도가 되는 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물고기들은 0.1도, 2도에도 죽고 살고 한답니다. 그러니 막 처음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그 원자력이 막 과열이 되면 바닷물로, 그래서 거의 다 바닷가에가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파리 같은 경우는 세느강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돼. 그 냉각수, 이 원자력 발전소를 식혀줄 수 있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그 냉각수가 그걸 식혀서 내려보내면 평균 그 해수면 온도의 7.2% 정도가 올라간대. 그러면 그쪽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도, 2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취약계층들에게는 굉장히 타격적입니다. 그러니까 1.5도 뭔지 아시죠? 1.5도 이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알죠? 1.5도. 그러니까 지구 평균 상승 기온, 산업화 시대 이후에 지구가 계속 조금 더워지고 있는데, 그 더워지는 것이 지금 1.2도 정도가 더 높아졌다. 1.5도가 더 높아지면 이제는 정말 구제불능이 되겠다. 1.5도가 더 넘게 뜨거워지지는 않게 하자. 이게 이제 지금 기후협약인데요. 1.5도, 0.1도, 0.3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라고 하지만 더운 것은 굉장히 더 더워지고 추운 것은 더 추워지게 만드는 그런 이런 원리가 생겨버려요. 공기순환 때문에. 지금 이제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비닐하우스처럼 쫙 돔을 만들고 있으니까 지구가 식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베리아 같은 데도 30도가 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먼 데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해수면은 더더군다나 굉장히 더 예민한 곳이고, 우리의 취약계층들,
뭐 이렇게 기생충 영화에서 보셨듯이 반지하방에 사시는 분들에게 일도란 엄청나요.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추우면 뭐 난방 좀 더 돌리고 더우면 에어컨 좀 더 세게 틀고 이러면 되지. 그렇지만 아닌 분들에게는 어떻게 했냐는 거지. 근데 우리 사회에 그 취약계층은 60%, 7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취약계층들, 어려운 분들, 어려운 이웃들, 이분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비심, 보살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환경운동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님들 제가 가져온 영상 하나 더 볼게요. 이건 이제 그 시리얼스가 아니고 아주 진짜 전문가들이 이제 얘기해 놓은 건데요. 0.5도가 뭔지, 기후위기가 뭔지, 요 이제 한 15분 정도 되는데 요 영상 하나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로 이런 시리얼이나 이런 굉장히 그 고도의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시간 나는 대로 공부를 좀 하시면 돼요. 사박자 인생 배우는 것도 좋지만 요 기후위기에 대한 공부를 좀 더 이렇게 심도 있게 해보시면 아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절에서 스님들이 하자 그러면 왜 튀어나가야 되는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막 한결같이 지금 다 약간 이 기후위기가 나오면 격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힘든 게 뭐냐. 아 이건 진짜 너무 위험한 일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더 아주 그 슬프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같이 연구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대응을 해야 되는데 소리를 자꾸 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정말 위기다, 위험하다, 우리 빨리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지금 먼저 들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 앞집에 불이 났는데 내 집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집이 났어요. 법화경에서 얘기한 것처럼 3개 핫택인데 정말 진짜로 불이 나 있어요. 불이 난 거예요. 시베리아가 30도가 넘었다라는 거. 시베리아에서도 지금 비키니 입고 뭐 사진 찍어서 막 올리고 이러는데 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이상 기후가 올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올해 그 정말 100년 만에 한 번 홍수가 온 것처럼 1000년에 한 번 홍수가 온 거. 1000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자기들 역사상 처음으로 생긴 홍수라는 건데 그러한 엄청난 재난이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뛰어다니다가 땀내고 다니다가 그저껜가 태백산에 우박을 섞은 동반한 그 첫눈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엄청나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 같은데 그 인도 잠무 캐시미르주로 가보면 한 10시간 정도 버스 이동하면서 사계절을 다 보게 돼요. 비도 왔다가 우박도 왔다가 막 콩 같은 우박도 맞았다가 밑에선 더웠는데 위에 가면 춥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도 이러한 기후 위기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빙하가 녹는 얘기나 뭐 동토층이 녹아내리는 얘기, 동토층 안에는 이미 동토층이라는 거 뭐 이제 영구 동토층이라는 게 그동안에 빙하처럼 쭉 얼어 있었는데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거야. 더워가지고 녹으면서 뭐 1억 년 전에 그 뭐 코뿔소가 그대로 지금 중국 러시아 쪽에서도 나왔고 하잖아요. 1억 년 전에 그것들이 이빨까지도 그대로 털까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냉동되어 있다가 나온 건데 그곳에 묻혀져 있던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곳에 묻혀져 있던 균들도 얼마든지 밖으로 지금 방사될 수 있고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그러니까 빙하도 지금 녹아내리는 속도가 우리가 사탕을 빨아먹듯이 그냥 사탕 빨아먹는 것처럼 천천히 옛날처럼 녹으면 좋겠는데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과열이 되니까 어떻게 떨어져요? 사탕을 와작 깨먹듯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빙하가. 아파트 한 채처럼 뚝 떨어지고 아파트 한 동처럼 뚝 떨어져 내리고 있어요. 사탕을 빨아먹을 때 빨리 녹나요? 깨먹을 때 빨리 녹나요? 깨먹으면 빨리 녹죠. 그러니까 빙하가 지금 이제 점점점 가속도를 붙여서 빨리 녹고 있어요. 녹고 있기 때문에 수온이 해수면이 올라가요.
이대로 있으면 그냥 몇 년 있으면 해수면이 뭐 6m, 8m씩 올라가가지고 해안 도시들은 다 잠기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해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지금 그 코스타리카였나 그 사막 지역에 4년째 비가 안 오고 있어요. 가뭄으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아무 채소도 야채도 키울 수가 없어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 어디로 갈까요? 기후 난민이 어마어마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해안 도시부터 또 그 가뭄 지역, 사막 지역, 추운 지역 이런 데서 계속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도시로 몰려오고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자기 땅을 떠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기후 난민의 문제들,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받아줄 수 있겠어요? 못 받아주잖아요. 받아줄 마음이 없잖아요. 시리아 난민 문제도 아직도 해결도 안 되고 지금 미얀마에서 막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국경을 통해 가지고 태국으로 막 이렇게 피난 가고 이런 분들이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힘들어질 거니까. 그런 어려운 것, 그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조금이라도 막아보자는 거거든. 이제 모든 것의 꼭대기에 돈이 있고 우리가 뭐 그 유명한 그 환경 활동가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나서야 돈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의 꼭대기에 돈이 있어요. 신이잖아요. 신, God. 완전히 그냥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 그래서 무한한, 아까 그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무한 성장을 한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석유나 석탄이 얼마나 더 계속 나오겠냐고요. 유한하거든요. 유한한 물건들이니까 애껴 써줘야 되고 그래야 다음 세대들도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지금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써야 될 거, 우리가 보통 1년에 써야 되는 자원을 이미 우리는 한 4월 달 되면 끝내버린답니다. 대한민국은. 4월, 5월 되면 이미 1년 써야 될 자원을 다 써버리고 그만큼 많은 생산과 소비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좀 자중해야 되겠잖아요. 한 가족 안에 4인 가족이 4대의 차를 타고 막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지금 밖에 내놓은 그 10개의 신공항을 만드는 거 반대하는 그 서명서도 갖다 놨는데 그렇잖아요. 영국 같은 나라는 있는 공항도 다 폐쇄하고 불법이다. 맞지 않다. 국제적으로 우리 약속했잖아. 탄소를 좀 낮추자고. 탄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고. 탄소 중립을 50년까지 하자고 약속했는데 그 공항을 신설하고 공항을 계속 운영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니까 그건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15개 공항이 있어요. 15개 공항 중에 12개는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적자겠죠?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국내선들은 적자 운행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옆 동네에다가 계속 공항을 만드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 공항을 10개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제주 2공항, 가덕도 공항, 부안 공항 어마어마한 공항들을 지금 다 짓겠다는 거예요. 그 맞습니까? 동의할 수 있습니까? 누구 돈으로 짓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해도 우리가 말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친환경 정책을 할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고요. 중요하죠. 내년에 이제 3월이면 대선인데 친환경 정책을 해가고 국가와 국가끼리 약속한 탄소 중립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치인을 뽑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아,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 망하겠구나. 국가적으로 안전 망신당하겠구나. 기후위기가 빨리 오겠구나.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막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막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정말 정신적인 여유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소비를 자제하고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게 가치를 주면서 정말 아름다운 불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우리 스님들께서도
다른 거 다 좋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복지하는 거 좋지만 정말 이제 진정한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오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사회의 공익을 위해서 스님들 또 사찰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될지 같이 고민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교 기후학교 제2기 마지막 강의를 우리 천도 스님께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